일본 모모의 하나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예.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3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발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3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3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8위를 공개합니다. 광장에 출몰하는 모모.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상가에 위치한 세메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여기 눈 마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불안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자는 되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 A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오싹했겠는데 진짜. A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매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매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매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매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매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7위 공개합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폭포 모모. 홍콩 남쪽 홍콩 섬엔 6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와푸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지만 어째서인지 서서히 몰라 지금은 몇몇 사람들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자, 문이 뭐 다 닫혀 있죠. 그러네, 다 닦여 있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와푸촌이 지어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방과 후 인근 폭포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폭포에 대한 괴담이 전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1980년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 폭포에 놀러 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세수 중이던 한 여인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세수를 하던 여성이 고개를 든 그 순간 저 누나 얼굴이 없어. 와푸촌에 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폭포에서 얼굴 없는 물귀신을 목격. 그뿐만 아니라 하굣길 아이들이 이 폭포에 빠지는가 하면 성인도 무엇인가 홀린 듯 폭포에 뛰어드는데 폭포에서 매년 의문의 익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고 표지판까지 세웠지만 폭포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와푸촌 주민들은 폭포에 사고를 유발하는 물귀신이 있다라는 괴담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괴담이라고 치부하려 해도 사고가 자꾸 나니까 괴담을 사실로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 폭포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주민들을 학살. 그리고 와푸촌 터는 태풍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공동묘지로 쓰였다는데요. 그런데 매년 연고 없는 시신들을 이 폭포에 버렸고 이들의 원혼이 폭포에 떠돌며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괴담들을 믿는 와푸촌 주민들은 매년 재물을 대신할 일종의 부적을 만드는 등 와푸촌에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근거한 얘기니까 더 이 괴담이 믿겨지는 거죠. 맞아요. 물귀신이 존재하든 괴담이 진짜든 아니든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섬에 가면 절대 하지 마시오. 일본 후쿠이현,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오시마 섬. 오시마 섬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성.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GPS 오류가 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의 눈앞에 떨어진 검은 물체. 정말 소름 돋게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네?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뚝 떨어진 거죠. 어디서 떨어져요? 말이 이게? 돼? 그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은 이유. 바로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금기사항을 어기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어겼길래 사람 머리가 떨어져?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행동. 바로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죽은 자의 세계로 옮겨져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데? 오토바이라고 도전?
저기 모터 안 되는 데 같아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데 같아요.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금기 행동. 자정에 이 섬의 빨간 다리를 절대 건너지 말 것. 밤에 오시마 섬의 다리를 건너면 마치 물귀신처럼 죽은 자들의 팔이 몸에 달라붙어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저 정도 다리는 밤에 가긴 좀 무서운데요? 아, 너무 무섭지. 굳이 저런 얘기가 없어도 밤에 저길 가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저렇게 흉흉한 괴담이 생긴 건지. 오시마 섬에 흉흉한 괴담이 떠도는 이유, 바로 이곳이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시마 섬에서 가까운 곳에 일본의 해안 경승지이자 자살로 유명한 절벽 도진보가 있는데요. 아이고. 종종 도진보에서 자살한 시신들이 오시마 섬으로 떠내려와 그 혼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마 섬의 빨간 다리를 건널 때면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냥 거기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모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시신들이 모이니까. 저기 갔다가 그런 걸 또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 죽음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오시마 섬의 괴담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약수터에 모모가 나타난 이유. 2001년 8월 경상남도 사천의 어느 산. 밤 9시쯤 A씨는 약수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 산에서 내려온 A씨. 그런데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동네 주민 2명 또한 저녁 무렵 약수터에서 소복을 입은 귀신을 목격. 놀라서 뛰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는 뭐 비슷한 옷차림으로 여러 명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사람인데 이 잘못 보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과연 그럴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약수터에 올라갔던 한 노인에 따르면 약수를 담던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바가지를 쓱 건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무섭네. 노인이 바가지에 약수를 떠서 건네주자마자 쫙 바닥에 떨어지는 물속. 노인이 뒤를 돌자 그곳엔 턱이 없는 귀신이 빤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턱이 없으니까 물이 바닥에 쏟아졌구나. 그렇지. 먹자마자 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죠. 조갈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담기는 거죠. 무섭죠? 오, 무서워. 약수터 귀신에 대한 목격담이 일파만파 퍼지자 주민들이 애용하던 약수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마을 노인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약수터 인근의 지역 문화센터 측에 귀신을 쫓는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문화센터에다가 구슬해달라 그러죠? 알고 보니 예전 약수터 주변에 무연고 분묘 4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분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측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2001년 9월 11일 장장 8시간 동안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3위를 공개합니다. 호텔에 갇힌 모모의 목숨.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 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아유,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환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 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사는 저수지. 2013년 9월 낚시꾼들의 성지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저수지. 밤낚시를 즐기던 A씨가 대어를 잡고 기뻐하던 그때 어? 잠깐, 저게 뭐지? 저수지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목격한 A씨. 밤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뭘 목격해요? 무슨 뭐 괴물 이런 거 떠 있었나? 저수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의문의 흰색 물체. 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좋게 2.5m는 넘어 보였는데요. 긴 머리 사이로 A씨를 빤히 쳐다보던 두 눈!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2.5m는 뭐예요? 서장훈보다 더 큰 거. 서장훈보다 크죠. 네. 뭐야? 물귀신인가? A씨가 이 귀신 목격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달린 댓글. 헐, 저도 와이프와 새벽에 낚시하다가 오싹한 경험했어요. 또 그분이 나타나는군요. 한동안 낚시는 못 가겠네요. 뭐야? 이 저수지는 물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니 위령제도 올렸었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아. 위령제도 올렸었고 그래서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 이제 효력이 떨어지면서 네, 뭐 이 얘기인 건데 조만간 목격하신 분 또 나오실 것 같네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밑에 봐요. 한동안 낚시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그냥 터네 터. 터줏대감이신데? 2015년 6월 또 다른 낚시꾼 B씨에 따르면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목이 없는 하얀 형체가 물 위에 나타나더니 B씨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요. B씨가 목격한 귀신이 나타나는 곳을 그린 사파라고 합니다. 저거 그릴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저수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저수지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저수지에서 4인 가족 동반 자살. 이 저수지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일각에서는 그 죽은 원혼들이 저수지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2015년 해당 저수지는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그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닫아버렸구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금지구역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로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로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 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とても恥ずかしがり屋だったからガラス戸にも映らない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ある時隣のじいちゃんのさよならの話したな次の日じいちゃん家にはたくさんの黒い靴が並んだ 사토루 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 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 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 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 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 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 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 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 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 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 군, 이리 와주세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디오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디오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랍니다.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글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거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또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소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스웨덴 옘틀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의 위치. 전기장처럼 트민인들이 SNS에 인증하기 좋은 특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펜션에 머물면서 자연 친화적인 시골 풍경 감상하고 그냥 가서 푹 쉬면서 휴가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 좋다. 하지만 뭐 두 기자님은 하루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갈 거죠? 근데 뭔가 집이 기분이 나쁘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이곳에서 단 하루만 머물면 받을 수 있는 이 인증서. 하지만 아마 이 인증서를 손에 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곳 모든 방 곳곳에서 유령이 출몰. 스웨덴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876년에 지어진 이곳은 원래 목사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1930년 목사관의 관리자가 최초로 그레일레이디 유령을 목격. 이후로 목사관 곳곳에서 그레일레이디가 출몰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그레일레이디 때문에 인증서고 뭐고 중도 포기자가 속출. 이후 1941년 교구의 직원이 머물렀을 땐 새벽 3시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꺼림칙한 느낌에 깨어보니 누구세요들? 검은색, 보라색 그리고 회색 옷을 입은 세 여인의 유령이 아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심지어 그녀가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고 한참을 머물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머. 이런 방에서 하루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인들의 집이네 여기가. 우리 집 왜 왔냐? 나가라. 넌 누구니? 나가 그러고 째려봤는데 안 나가니까 없어져 버린 거지. 1945년엔 한 사제가 목사관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았는데 흔들 무려 2번이나 사제를 의자에서 튕겨냈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시면 하루 머무시면서 이 흔들 의자에도 앉아보시겠습니까? 이 목사관의 비극은 1907년 이곳에 살던 마르타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다 사망한 뒤 그 시신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르타가 사망한 이 옐로우룸에선 마르타의 유령이 출몰하고
블루룸에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 핑크룸에선 비명이 들리는가 하면 건물 곳곳에서 유령의 흐느끼는 소리, 노랫소리, 발자국 소리 등 온갖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하루 묵기로 했다가 울며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잔뜩이고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하룻밤을 보낸 용자만이 인증서를 겟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죽하면 인증서를 주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하루만 머물면 인증서는 당신의 것. 유령들과의 하룻밤 어떻습니까? 모모가 깃든 저주받은 땅. 네 번 특종 사진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야, 저 가운데 공터는 뭐냐? 시커매가지고. 저기가 불길하죠. 우리가 사실 오늘 특집 때문에 그렇지. 저거 이제 캠핑할 때 모닥불, 뭐 캠파이어 하면 저렇게 돼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약간 그런 자리로 보이죠. 자, 하지만 이곳은 캠핑은커녕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에? 자, 이곳은 매우 노스캐롤라이나주 베어크리크의 한 숲으로요. 저주받은 땅, 일명 악마가 짓밟은 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악마가 짓밟은 땅? 악마가 저길 왜 짓밟아요? 이름 한번 정말. 자, 악마가 짓밟은 땅에 깃든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요. 거기 물건을 두면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진대. 사실 거기가 원래 악마가 주술을 거는 장소래. 그러니까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자, 직경이 약 12m의 원형지대인 이곳. 주변에 풀과 나무가 무성한 것과는 달리 딱 여기 악마가 짓밟은 땅, 요 공간만 불모지. 최소 수백 년간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그 이유가 이곳이 고대 악마가 사람들을 저주하는 주술을 건 이 죽음의 땅이기 때문이라 믿는데요. 뭐 땅이 저기 척박하거나 그런 데는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 상황을 보면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딱 저기만 지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악마가 짓밟은 땅이 왜 불모지인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간 수차례 토양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 토양과학자 리처드 헤이스가 내린 결론. 정말 당황스럽지만 그곳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토양 과학자조차 땅이 황폐화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안 나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가서 풀 뽑아야 돼. 그렇지, 쉽지 힘들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미스터리를 풀어줄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2018년 초자연 현상을 연구한 한 너튜버가 이곳에서 촬영한 화제의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영상이 있어요? 자, 숲속의 푸른 안개, 저기 미스테리한 현상이 포착이 된 겁니다. 뭔데? 저 자, 뒤에. 보이시죠? 오, 진짜.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인가? 만약에 저 거리에 진짜 사람이 있다면 느껴질 만한 그런 선명한 어떤 색도 아니에요. 자, 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건 시체를 운반하는 유령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푸른 불빛을 봤다고 했어요. 난 거기 근처에 살지만 거긴 아직도 소름 끼친다고요. 라며 악마가 짓밟은 땅에 깃든 전설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야, 뭐냐, 저거는 더 무섭네, 오히려 보고 나니까. 아니 왜냐면 저 일단 파란색이라는 게 나는 저 자연 경관에서 볼 수 없는 색이잖아, 파란색은. 그렇죠. 인공적인 색이잖아, 파란색이. 근데 전 명확히 보이잖아, 파란색이. 여전히 미스터리한 악마가 짓밟은 땅. 호기심으로 그곳을 찾게 된다면 조심하십시오. 오랜 전설 속 악마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서린 다리. 이번엔 일본에서 출입 금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후덜덜한 금단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요. 왜 건너? 왜 건너 저기? 그러니까 왜 건너? 나 막아놨네 심지어. 그러면 위치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어딘지. 일본 야마나시현 인근의 다리, 일명 오이란 호치. 관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심령 명소로 심지어 영매사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때는 약 500년 전인 전국시대. 무장 다케다 신게는 군자금을 위해 비밀리에 광산을 채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광부들을 위한 유곽도 함께 운영. 그런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광산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을 알고 있던 기녀들을 없애기로 결심. 참.
연회를 벌여 55명의 기녀들을 다리 위로 모이게 했고요. 폭포 아래로 빠뜨려 살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다리를 지나면 여인들의 원혼이 출몰. 만약 다리 인근에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자! 기녀들의 원혼이 나타나 잡아당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에서 두 가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절대 다리 근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하더라도 라디오를 켜지 말 것. 왜 주파수 타고 들어와? 왜냐? 아니 핸들이 왜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 근처를 운전할 때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라디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리와 폭포 일대만 현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특히 원혼들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부러워해서 여성들만 노린다는 얘기까지 온갖 무서운 경험담이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인근 사당에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지자체에서 아예 출입을 금지. 원혼들이 득실거리는 다리와 폭포는 정말로 금단의 구역이 됐는데요. 금절만 하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 많은 원혼의 구역, 오일한 후치.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지금도 그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8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번엔 태국의 피아폰 주택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는 좋은 일이 생겨도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 저길 왜 들어갑니까? 예? 아니 누가 봐도 주택단지가 아니라 폐가단지잖아요. 저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 아유. 자, 사실 이곳은 처음 주택 개발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이 피아폰 주택단지의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부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출몰하네. 그러니까 현장에 드글드글했나 보다 아주. 그냥. 여기다 짓지 말라 이거지. 짓지 마. 완전. 죽여버리기 전에 짓지 마 이런 거지.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사 도중 예상 못한 사고들로 인해 많은 인부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 인부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놀던 3명의 아이들이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집단으로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거기는 쳐다도 보지 말아요. 밤만 되면 화난 귀신들이 쫓아온다니까요. 급기야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공사 중단. 인근의 번화한 거리들과는 달리 피아폰 주택단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요. 현재는 버려진 마을이 되어 그곳을 떠도는 영혼들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공사는 시작했을 텐데 계속 이런 일이 겹치면 뭐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근데 이 마을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피아폰 주택단지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던 땅을 개발. 그런데 태국에서는 보통 건물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곳에 있을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이 문제의 땅을 개간하기 전에 태국인들이 꼭 지킨다는 금기 사항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제사를 좀 지내면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이제 와서라도 네. 수많은 인명사고를 불러온 한 많은 땅 피아폰 주택단지. 그곳에 함부로 발길을 들였다간 어떤 노여움을 살지 모릅니다. 남양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한 M동굴의 미스테리. 2014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47세 너튜버 케니 비치는 탐험중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이킹 중 M자 모양 입구를 가진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인생에서 처음 겪는 기괴한 느낌을 받아서 도망쳤어요. 들어가자마자 뭔가 느껴졌다고 하잖아.
뭔가 못 볼 걸 본 건가? 보지 말아야 될 아무것도 거. 안 보고 도망간 것 같긴 한데 뭔가 아무튼 되게 무서웠나 봐요. 아니 뭐 이상한 게 있었나? M동굴에 대한 케니의 경험담에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 계기로 구독자 수 폭발. 이에 케니는 다시 한번 M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이게 구독자가 뭐야? 아유. 구독자 폭발하면 가봐야지. terrain. So hopefully I'll find it. It's shaped like a big M. It's a big cave that looks just like a 거짓말처럼 gigantic 모습을 M. 감춰버린 Not as tall M동굴. as I am. Well, I did not find the cave. That is so weird. I'm in a little 케니는 cave. 10시간이 넘는 하이킹에도 Scary 해당 because there's all 동굴을 kinds of 찾지 cliffs and 못했습니다. stuff. And then 그냥 얘가 길을 잃은 거 아니야? 제가 볼 땐 저 사람이 가기 싫어서 못 찾는 척하는 것 길치야 같은데요. 길치.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였던 데인데 이번에는 일부러 찾았는데도 안 보였다고요. 10시간을. 이에 누리꾼들은 M동굴? 에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조작이 아니라면 한번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람. 자, 이렇게 의혹이 이어졌고요. 이에 케니는 M동굴을 향한 세 번째 탐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Do not go back there. If you find the cave entrance, don't go in. If you do, you won't get out. 그렇지 뭔가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아는 거야. 한 누리꾼이 M동굴을 찾지 말고 찾더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긴 겁니다. 하지만 케니는 개의치 않고 또다시 M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탐사에서는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기롭게 M동굴을 찾아 나선 케니마저 실종! 뭐?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의 휴대폰만 해당 지역에 남겨져 있었을 뿐 케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진짜 실종된 저 거야? 댓글대로 됐네. 실종입니다. 그 이 정도면 저 댓글 단 사람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범인 아니야? 자, 그의 실종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UFO 음모론의 성지로 알려진 어디? 네바다주. 미 군사시설 51구역과 M동굴이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케니가 조용히 제거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와. 하지만 케니가 실종된 곳과 51구역은 같은 네바다주긴 하지만 약 100km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케니가 사라진 뒤 많은 너튜버들이 M동굴을 찾아 탐험에 나섰지만요. 그 누구도 케니와 M동굴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상황. 금기의 구역을 탐사하다 사라진 너튜버.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그가 찾던 M동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불법 거주자들.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지난 2008년 미 유명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10대 장소 중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흉가도 폐건물도 아닌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으로 알려진 퀸 매피호입니다. 자, 원래 1936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이었지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 수송선으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7년 미국 롱비치 항구에 정박하며 퇴역, 이후 관광 명소로 개발돼 유서 깊은 해상 호텔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만은 퀸 매피호가 호텔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거주하고 있는 귀신. 퀸 매피호의 불법 거주자들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아, 와, 야 이건 복도에서 만나봐. 무슨 생각하겠어? 아니 이건 합성 너무 같지 않아? 선명하게 잘 찍힌 건데? 근데 100년 가까이 된 배고 전쟁도 겪은 배고 그러면 이제 전사한 군인의 한일 것이다. 흐릿한 형체 유령이 찍힌 사진. 지난 2012년 호텔을 방문한 모델 발렌티나 롬보르가 촬영한 것으로요. 놀라운 점은 그 사진 속 유령이 퀸 매피호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 겁니다. 자, 호텔 곳곳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명, 그리고 웃음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저절로 불이 꺼졌다
펴졌다 하는 등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저 배 타겠어. 어디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퀸 매피오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레이 고스트. 소문에 의하면 최소 49명이 이곳에서 사망. 아이고. 그 중에서도 유령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1등석 수영장 운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물에 젖은 발자국이 종종 목격. 야. 그렇게 퀸 매피오는 유령들의 선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유서 깊은 해상 호텔 퀸 매피오. 그곳에서 숙박하게 된다면 유령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새우가 된 모모.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의 부톤섬. 이곳엔 수천 마리의 새우가 서식하는 한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라도 절대 이 새우를 잡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현지인들이 전한 무시무시한 경고. 이곳에 있는 새우를 잡으면 필시 다치거나 의문의 병에 걸려 죽게 될 거예요. 우와. 실제로 이곳의 새우를 탐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든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야, 새우가 왜 그렇죠? 아니 뭐 새우 안에 독이라도 든 뭐 그런 새우입니까? 이 호수에 서식하는 새우는 깨림칙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이 호수의 새우는 인도네시아어로 붉은 새우란 뜻의 우당메라라 불립니다. 실제로 새우의 몸이 마치 피에 물든 듯 어머. 와. 유독 시뻘건 색깔이 눈에 띄죠. 이야. 그런데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호수에 서식하는 건 오직 이 붉은 새우뿐. 다른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얘네만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태계라는 게 이렇게 다 뭐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누군가는 사실 새우를 어느 정도 먹어야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저 호수 안의 생태계가. 그게 상식이죠. 아니 그 보통 새우라는 게 뭐 약간 까맣거나 투명하거나 그렇지. 이걸 익혔을 때 굉장히 빨개져요. 그렇죠. 바닥까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상하네요. 뭐 먹으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좀 쪄드릴까요? 전 구워주세요. 그래요. 자, 예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부족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당시 병사들이 이곳으로 도망쳐 왔을 때 말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병사들이 도망치자 경로원 왕이 저주를 내렸다지. 그 호수의 붉은 새우들이 사실 저주받은 술탄의 병사들인 게야.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 저주받은. 이거 뭔가 오싹하네요. 이게 피에 물든 병사들. 이런 얘기를 듣고는 먹을 수 없지. 저주를 받아 붉은 새우가 된 병사.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 붉은 새우를 그토록 조심스럽게 여기고요. 붉은 새우가 서식하는 호수 인근에서는 정숙. 새우를 잡아가는 건 물론이고 새우를 먹는 것 더더욱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진 않네요. 저주받은 술탄의 병사들이라는 붉은 새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정녕 저 새우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끼고 있어 천상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 지역의 한 마을. 와. 이거 뭐 안 가고 싶어요? 전망 죽인다. 지금 사진 찍은 이 자리에서 진짜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 간직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는데? 여길 지나는 게 아닌데. 진짜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아니 방금 너 뭐라 그랬어? 설마 지금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한 거야? 나조차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사람 한 기자님 뿐이네. 나 얘기 안 했잖아. 내 기사인데. 자, 이곳은 사실 이탈리아, 아니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 역시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해서 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마을? 이곳이 저주받은 마을이 된 이유는요. 1940년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던 마을의 열성적인 변호사 마르질리오는 어느 날 재판 도중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이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헐. 그때부터 바르질리오는 마을에서 나쁜 징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을에는 2개의 심장과 3개의 폐를 가진 기형아가 태어나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자동차 사고 등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이에 사람들은 바르질리오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는 흑마술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녀 마시아레의 은신처가 이 마을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을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은 사악한 존재가 사는 마을이라고 소문.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겁니다. 한 기자님만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마을 이름을 한 번도 말 안 하고 계속 이 마을 하실 거예요? 왜 그 마을이? 딱 알아듣겠는데. 이탈리아 가서 그 마을 하시면. 아 나는 왜 말한 거야?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호. 코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마을의 이름을 말하게 됐다면 행운의 나무를 만져서 이 아군을 몰아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나무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방문하셔야 돼요. 아, 목적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나무 만지러 가야겠네. 가야겠네. 저 동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만지고 와야겠네.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 혹시라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신다면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죽음을 부르는 저주의 모모. 미국 아이오와주의 오클랜드 묘지에서 벌어진 사건.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동상 엄지손가락이 사라졌었잖아. 아, 얼마 전 제식한 사람 목에 그 동상 손가락과 똑같은 크기의 손자국이 있었대. 자, 이 끔찍한 이야기 속 동상의 정체는 천사의 형상을 한 일명 블랙 엔젤. 그런데 이 천사 동상에 얽힌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춘 여성이 급사. 아이고. 또 다른 여성은 동상을 만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저주받은 동상이 분명해. 이 모든 게 테레사의 저주 때문이야. 자, 하나같이 테레사가 동상에 저주를 내렸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테레사가 누군데 동상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자 테레사는 1891년 이곳 아이오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었는데요. 뇌수막염을 앓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결국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아들. 슬픔에 쌓인 테레사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니콜라스란 남성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가 싶었지만 남편 니콜라스 또한 갑자기 사망. 그렇게 테레사는 남편을 아들이 묻힌 오클랜드 묘지에 함께 묻었고요. 테레사는 두 사람을 기리며 아름다운 금색의 천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테레사마저 병으로 사망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시꺼먼 색으로 급변한 천사 동상. 이후 천사 동상을 더럽히려 하거나 만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각종 병과 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끔찍한 저주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슬퍼 보인다. 근데 저 얼굴에 있는 저 선이 묘하게 눈물 자국 같지 않아요? 되게 유심히 보시네요. 많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보지 말라 그랬지. 다양한 저주에 많이 쌍으로 저주에 걸렸네. 아니 근데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좀 힘들었으면 저 동상에 저주를 걸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네요. 네. 손대면 저주가 깃드는 천사 동상. 정말 테레사가 동상에 걸어둔 저주일까요? 5대 저주를 실현시킨 돌. 2005년 영국 칼라일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 아, 그 돌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당장 철거하세요. 4년 전인 2001년 칼라일의 한 박물관에 설치된 현대 예술품. 7톤 상당의 거대한 바위, 일명 저주의 돌을 철거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많이 있는데? 저주의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대 예술품인데 저게 무슨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저 문구가 뭐 좀 깨름직할 것 같아. 문제는 이 돌에 새겨진 글귀. 나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저주하고 나는 그들이 타는 것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저주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저주한다. 아유, 그럼 저 문장들이 전부 저주의 주문 같은 거예요? 돌에 새긴 글귀는 사실 16세기의 저주문. 1525년 글래스고 대주교 개빈 던바가 평소 약탈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을 괴롭히던 리버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내린 저주, 일명 저주의 감시였습니다. 모든 저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악한 고대 저주문을 돌에 새겨 존재를 드러나게 한 탓에 저주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아, 영화 보면 뭐 읽어서 막 수백 년간 네. 감싸져 있던 저주가 풀린 뭐 이런 막 그냥 것처럼 봉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봉인이 풀렸다. 아니 근데 저주가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주가? 정말 저주의 글귀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지역 박물관에 이 돌이 설치된 뒤 칼라일 지역에 부지역, 홍수,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도 악화. 이렇게 유독 끊임없이 칼라일 지역의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이 저주의 돌을 철거하려던 지역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 고대 저주가 실현된 곳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건 뭐 영험한 힘이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주의 돌을 제작한 사람이 16세기 저주받았다는 리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 혹시 저거를 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 말고 딴 데로 저주를 옮겨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선조만 당해? 그러니까 이놈들아. 딴 데로 돌린 거라니까. 저주를 되돌린다. 그렇지. 자, 하지만 그는 이 저주의 돌이 단지 예술품일 뿐이라고 주장. 결국 저주의 돌은 철거되지 않았고요. 일부 오컬트 매니아들이 저주의 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지만 에휴. 아직도 칼라일의 일부 시민들은 그 돌의 저주가 다시 발현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모모들.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교회. 약 700년간 자리를 지킨 이 교회는 일부 현지인들 사이에선 불길함의 상징으로 통한다는데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불길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 불길함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1796년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1968년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천장과 지붕 일부가 붕괴. 아이고. 이 교회는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흉흉한 소문들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버려진 교회.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그 교회를 지키며 밤이고 낮이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32명의 독실한 신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신도들은 안 무섭나? 흰 천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 미동 없는 신도들.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일명 유령 신도들인데요. 이 유령 신도들의 기도가 세인트 조지 교회에 깃든 저주를 막아준 때문일까요? 신도들의 동상이 놓인 이후 유령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기묘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요. 전 세계 신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겁니다. 이게 막 이런 이렇게 됐다. 식으로 이게 저렇게 예배도 저거 그냥 놔둬놓고 그냥 사이에서 봐요. 그냥 두네요. 저 32명은 그냥 두네. 유령 신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유령들의 교회. 하지만 그곳에 간다면 혹시 뒤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직 유령이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19 5위를 공개합니다. 프로레슬링 선수 가족에게 깃든 저주. 자, 미국의 인기 프로레슬링 팀 멤버인 마샬 폰 에리와 로스 폰 에리.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여성 프로레슬러 레이시 본 에리. 이들의 공통점은 사촌지간이자 이들의 아버지들은 물론 할아버지 또한 프로레슬링 선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저주라니까 저 집안에 뭔 일이 생겼을까 좀 무서워지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레슬러들의 할아버지는 철의 발톱이라 불리며 1960년대 미국을 장악했던 레슬링 스타 프리츠 폰 에리. 하지만 이 가족에게 깃든 기이한 수준의 비극 때문에 사람들은 폰 에리 패밀리를 향해 저주받은 프로 레슬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츠가 살아생전 겪어야 했던 저주, 바로 6 아들 중 5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는 건데요. 에리의 첫 번째 아들 잭이 1959년 7살의 나이에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셋째 아들 데이비드 폰 에리는 1984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나이티드 내셔널 챔피언십 벨트 방어전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 넷째 아들 캐리 폰 에리 또한 프로레슬러로 활동했는데요. 1986년 26세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의족을 찬 채로 프로레슬링 선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다 징역을 선고. 이후 레슬러 업계에서 쫓겨나며 1993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그 선수 또한 선수 활동을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의족을 찬 채로도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이 중독이 되지 않게 그걸 조절하는 게 없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프리츠가 겪은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째 아들 마이크 폰 에리는 데이비드와 닮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다 1987년 23세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6째 아들 크리스 폰 에리는 천식, 또 잦은 골절 등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형들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게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다 5째 형 마이크가 자살한 이후 그 충격에 시달리다 본인 또한 4년 뒤인 1991년 21세의 나이를 원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냐. 그 자식이 부모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는데. 근데 심지어 자식 중에 둘이나 스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프로레슬링 선수 가문의 영광 뒤에 비극적인 이면. 다시는 이런 저주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 특집 뒤돌아보면 죽는다 싶고 4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끝없는 비극.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문사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손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손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암살, 약물 중독, 자살 등 유독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맥주 가문.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